2020년 2월 27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네.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2월 27일 날 미래에셋이 이 리포트를 낼 때 미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이렇게 급격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포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이 4월에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의 출연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겠죠. 네. 네, 4월 달에 지금 뭐 농구도 안 하고 야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또 4월 전후에 신규 앨범을 통해서 컴백을 한다. 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컴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집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음원을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미국에서 이런 유니버설과 협업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도 새로운 앨범을 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라인업 그러니까 뭐 기대되는 라인업만 한 5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연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4월 중순 정도 지나면 중국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올 거고요. 네네. 물론 뭐 4월 중순에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YG엔트는 뭐 그 엔터테인먼트로서 중국 수혜주도 될 수 있고 글로벌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연기가 될 때 주식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고 뭔가 조종을 좀 받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때 이럴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YG가 적자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작년에 YG가 엔터에 굉장히 막 정말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냈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악재란 악재를 다 쏟아냈고 지금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그 기업 지배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기업 지배 구조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가 이 적자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외식업이 있었어요. YG 푸드라고 이런 것들도 중단을 결정했고요. 이 콘텐츠 제작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 양 사업만 해도요 적자가 100억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남은 신사업도 있어요. 뭐 화장품이나 패션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접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이익은 본업 매출을 위한 사업에 쓸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적자 사업을 전부 다 없앨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것은 원하는 바고 그다음에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쳐다볼 때 투자 대상을 쳐다볼 때 회사를 쳐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BTS를 보유한 빅히트 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빅히트의 상장이 한국 엔터 업종의 재평가가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YG나 뭐 JYP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외국인들로부터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네. 경쟁사들, 드라마 제작사들이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BTS의 빅히트가 연내 상장이 되면
전후로 YG나 뭐 JYP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번에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엔터주들을 뭐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뭐 이런 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요즘 엔터주가 입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네네. 공연이 다 취소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해서 공연을 많이 열고 있고 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겠죠. 그렇죠. 네. 네,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고 앞으로 악재들이 거의 다 나온 상태고 우리가 공연이 취소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빅뱅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이너들이 지금 준비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업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근에서 우리가 주식을 바닥에서 매집하는 것이 뭐 투자자의 올바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 네. 뭐 정확히 뭐 언제냐? 4월 12일 날 사야 된다. 4월 13일 날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국이 4월 8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종식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는 뉴스가 좀 더 강하게 우리 귀에 들릴 때 사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가 우리가 언젠지 모르니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쳐다보시다가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좀 더 하락한다면 그때부터 바닥에서 네. 매집을 조금씩 100주를 사신다면 한 10주씩 하루에 10주씩 뭐 한 10일 정도 분할 매수해서 아래에서 잡아두신다면 반드시란 말씀을 반드시 드리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큰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27일 날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포트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에서 3월 24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 파미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파미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리포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사실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CGN에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기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내지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내지는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원료에 진정한 수혜주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체외 진단 검사기는 뭐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안으로 승인이 됐고요. 29일 날.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한국 그 방역 물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은 81곳이나 됩니다. 네. 그다음에 민간 영역까지 보면은 117개 국가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좀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해외 진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유전자 치료제 주 원료에 쓰이는 이 원료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 사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DA가요. 네. 이게 조금 회사 명이 좀 어려운데 Thermo Fisher Scientific이라는 TFS 하고요. 로시의 진단 기기를 갖다가 미국 내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는데 이 TFS라는 회사가 파미셀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그래서 2월과 3월 파미셀에 사실은 33억 원의 뉴클로시드를 긴급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요.
파미셀이 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제약사 있지 않습니까? 네. 머크사라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큰 대형, 초대형 제약사인데요. 이 회사에 인수된 시그마 엘드리히라는 이 회사의 이름이 어렵네요. 예, 독일 회사에서. 독일 회사에서 엘드리히 해야 됩니다. 예, 이 뉴클로시드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머크를 통해서 또 로시에 또 이 약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파미셀이 아주 전 세계 주요한 제약사에 이런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시약의 이름은 뉴클로시드고요. 이것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의 진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임상하고 개발을 선언한 업체들이 뭐 개발을 선언하면 주가가 강세가 갑니다. 네. 예, 개발을 선언하고 1, 2년 있다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면 뭐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회사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 경험해 봤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뭐 몇 개 없습니다. 한 두세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파미셀이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진짜 수혜주다. 그래서 타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기업 가치가 레버리지 될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파미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3월 24일 날 나온 파미셀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파미셀 관심 있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뭐 다른 뭐 시즌이나 이런 것처럼 뭐 세네 배가 간 건 아니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급등을 한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일 중에 조금 분봉을 보시고 일 중에 조금 적당한 가격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접근하시고 무조건 뭐 아침에 저 시초가로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가로 사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요. 일 중에 조금 조정이 있으면 조금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좋습니다.